아이들의 이 건강 상태를 결정짓는 이 음식은 아이들의 식습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음식으로 아이들의 이 폭력성이나 산만함은 반드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폭력적이고 산만한 상태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과 음식에 의해서 바뀌는 건데요. 일본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비행 청소년들이 정말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을까 이런 걸 찾아보니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었어요. 비행 청소년들의 그 식습관을 살펴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이 탄산음료를 집에 아주 쌓아두고 먹다가 그 캔이 아주 수북하게 발견된 모습을 보았는데요. 탄산음료 하나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이 한 25에서 30g이 됩니다. 이것을 하루에 하나만 먹지 않았겠죠. 아주 과량의 설탕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 아이들이 먹다 보니까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아이들의 뇌를 스캔해서 보니까 뇌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설탕 중독과 이 뇌 기능과는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 보면 어떠한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뇌의 기능이 달라지게 되고 이 뇌 기능에 따라서 아이의 성격, 공격성,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 산만함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꿔 말하면 좋은 음식을 먹으면 뇌 기능이 안정이 되고 머리도 좋아져서 집중도 잘하고 또 성격도 온순하게 바뀌는 모습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는데요. 이런 영양소들을 잘 공급을 해주면 공부도 잘하고 집중하는 아이로 단 몇 개월 만에도 바뀌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과 이 성격 그리고 집중력은 반드시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 아이는 성장기에 있잖아요. 당연히 이 뇌의 기능도 뇌도 성장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이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이 돼야 되죠. 성장과 그리고 뇌 기능, 지능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식물을 키우고 있는데요. 새싹이 이렇게 새 잎이 나올 때 살짝 건드린 그 상처가 나중에 자라서 큰 상처로 바뀌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기는 진짜 중요하구나를 또 몸소 느끼게 되었는데 이처럼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이 제공되면 뇌기능과 온몸이 잘 성장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뇌기능과 또 몸의 발달에도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아이의 성장기는 어떻게 해서든 잘 성장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증상이나 조금 염증이 있다거나 중이염,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 있지만 훗날에는 큰 질병, 류마티스 관절염, 여러 가지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어른들이 많이 걸리는 전립선암이나 유방암 이런 질병으로 반드시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들의 이 건강 상태를 결정짓는 이 음식은 지금 성장기에 있는 불편함 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질병까지도 연관이 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걸리는 시간이 약 20년에서 24년 정도로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괜찮다고 지금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간과할 것이 아니라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는 훗날의 건강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뇌가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 있잖아요. 아이들의 이 지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이 있습니다. 뇌세포는 특히 영양소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뇌는 적절한 영양 공급받지 못하면 뇌세포 자체가 잘 재생과 분열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성장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뇌에 꼭 필요한 영양소, 많이 알고 있듯이 DHA, EPA, 중요한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 이런 거를 잘 섭취한 아이와 또 섭취하지 않은 아이의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좋은 음식, 올바른 음식이 아이의 두뇌 기능, 지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또 올바른 음식으로 아이들의 병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염증에 취약하죠. 감기도 잘 걸리고 중이염, 인후염, 아토피 이런 알레르기 이런 염증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이 염증을 일으키는 데는 반드시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또 염증을 해결하는데도 바른 음식, 좋은 음식으로 염증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음식을 먹은 아이들은 염증도 없고 감기도 잘 걸리지 않아서 키도 쑥쑥 자라게 됩니다.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는 순간 키가 잘 안 자라는 이 형태로 바뀌거든요. 왜냐면 염증을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키 성장을 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염증 해결하고 또 감기도 잘 안 걸리게 해서 큰 병에 걸리지 않고 키도 잘 자라게 성장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바른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그냥 먹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너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패스트푸드, 정크푸드라고 하죠. 패스트푸드가 워낙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선 이거를 정크푸드, 쓰레기 음식으로 규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과자나 빵 같은 그런 가공식품은 아이들에게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아이들은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세포들은 반드시 필수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필수 영양소가 가공된 식품, 패스트푸드에는 굉장히 많이 결핍되어 있죠. 에너지를 내는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단백질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에너지를 제대로 소화시켜서 힘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미량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식물 영양소들은 결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장기간 먹게 되면 이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몸의 질병으로 그리고 두뇌 기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이들이 이 음식을 얼마나 먹느냐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런 음식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성장, 발달, 성격에 또 두뇌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음식들은 많은 질병의 토대가 되거든요. 당연히 몸에 나쁜 음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염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독소가 들어오면 인체에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또 이렇게 염증이 일어나는 몸을 그대로 두면 이것은 당장은 염증이지만 10년, 20년이 지나게 되면 암이 생길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겁니다. 누구나 이 암은 갑자기 걸리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암세포가 계속 종양으로 자라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 먹었던 식습관들, 어렸을 때 축적된 그런 음식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생길 수 있는 토양 자체를 어릴 때부터 만들어 간다라고 이게 좀 심각하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이런 음식들은 암세포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이가 좋아하니까 내버려 두시면 안 되고요. 이런 음식들이 나중에 훗날 10년, 20년 후에 반드시 암이 커질 수 있는 몸 전체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건강하게 먹는 식생활, 지금의 어떤 알레르기나 염증들을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훗날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건강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프면 약을 먹고 또 병원에 그냥 데려가려는 방법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것은 단지 그냥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약으로는요, 증상을 완화시킬 뿐 건강하지 않은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은 바로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아이, 또 건강한 아이의 미래, 어른이 돼서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음식을 먹이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공식품, 패스트푸드의 양을 최소화하고 또 좋은 음식을 어떻게 하면 잘 아이들이 좋아하고 먹을 수 있을지를 반드시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약보다 음식을 가지고 영양의학을 실천하는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내 아이를 변화시키는 두뇌 음식이라는 책을 쓴 조엘 펄먼 이 의사 선생님인데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좋은 음식이 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몸소 느꼈고 의대에 가서도 약으로 이제 치료하기보다 항상 이제 좋은 자연의 신선한 이 농산물을 가지고 본인도 먹고 또 가족도 먹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고수를 해왔습니다. 또 환자들이 병원에 오면 거의 약을 쓰지 않고 음식 처방만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분야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단 3개월 만에 음식과 뇌 발달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꼴찌를 하던 아이가 단 3개월
3개월 만에 1등하는 아이로 우등생으로 바뀐 거예요.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이 가정이 삼시세끼를 거의 가공식품 위주의 음식을 먹습니다. 아침에는 우유에 시리얼 정도를 먹고 점심에는 햄버거, 감자칩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또 저녁에는 집에 와서 냉동 피자나 레토르트 식품을 전자레인지에 데펴 먹는 이런 식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집에서 요리한 자연의 신선한 음식들은 거의 없는 상태죠. 이렇게 삼시세끼를 먹다 보면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굉장히 산만하고 또 공부를 하기 싫어하고 심지어 아이들과 이 사회성도 결여되어서 자주 다투고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도저히 엄마가 더 이상은 이 문제가 심각해져서 이 해결책을 찾다가 조엘 펄먼 이 선생님 운영하는 병원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음식을 다 바꿔주는 거예요.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장기 아이에게 꼭 필요한 두뇌 음식으로 식생활을 바꿔줬습니다. 단 3개월 만에 이 아이가 산만했던 아이가 집중을 잘하게 되고 또 지능이 올라가고 또 굉장히 성격도 온순해져서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으로 바뀐 거예요. 이러한 사례들이 이 조엘 펄먼 선생님이 만났던 환자들의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책에 사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만약에 공부를 더 잘하게 하고 싶다, 또는 성격이 좀 더 집중하는 아이로, 온순한 아이로 바꾸고 싶다, 또 아이들과의 사회성, 관계에 문제가 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음식을 점검해 보셔야 되고 가공식품을 최소화하고 두뇌에 좋은 자연의 음식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이 세포 분열이 굉장히 왕성하죠. 물론 나이가 있는 어른들도 늙어 죽을 때까지 세포는 계속 재생이 됩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머리카락이 자란 것을 알 수가 있고 어느새 손톱도 자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어른도 이렇게 세포가 늘 재생 분열하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속도가 엄청 더 빠르다고 볼 수 있겠죠.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두뇌 음식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 음식, 그리고 반드시 이 뇌세포 막과 또 세포를 이루고 있는 막에 꼭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 이런 건데요. 이런 음식들은 씨앗류, 그리고 콩류, 견과류, 채소류, 과일류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먹을 때 아이들은 꼭 필요한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이고 건강한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뇌세포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되고 온몸에도 세포들이 튼튼한 아이로 자랍니다. 또 가공식품을 최소화할 때 독소 노출로부터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적은 독소들은 또 몸이 해독을 해냅니다. 독소의 노출도 적고 또 성장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두뇌 음식 꼭 먹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좋은 음식을 통한 좋은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뇌에 제대로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일단 산만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과잉 행동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좋은 음식이 잘 공급이 되면 굉장히 집중력이 강해지면서 한 아이나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쥐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한 바 있는데요. 쥐가 미로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일반 그냥 음식을 먹였을 때와 이 쥐 사료에 사과나 블루베리 추출물을 같이 먹여서 미로 테스트를 했을 때 사과와 블루베리 추출물을 먹인 쥐들이 미로를 찾는 그 시간이 훨씬 줄어든 거예요. 바로 이 뇌 기능, 지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마음의 의지적인 부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뇌에 꼭 필요한 좋은 영양소를 공급함으로써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뇌가 좋아진 음식 크게 4종류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일류, 두 번째는 채소류, 세 번째는 견과류, 네 번째는 씨앗류입니다. 과일과 채소는 풍부한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가 있어서 우리 몸의 위장과 간 기능에 아주 좋은 성분이 많죠. 또 그 중에서도 아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게 바로 두뇌 성장에 도움이 되는 DH가 함유된 견과류와 씨앗류 음식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호두를 30g 정도를 추천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호두에 들어있는 리그닌 성분, 다양한 미네랄 성분들이 두뇌 발달, 뇌세포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아마씨 안에도 이 리그닌과 또 다양한 좋은 항산화 성분들과 미네랄이 같이 있어서 아마씨를 먹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가공식품, 패스트푸드를 또 너무 많이 먹고 있고 또 이 안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산을 어쩔 수 없이 많이 먹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뇌세포막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견과류 씨앗류에 있는 DHA가 함유된 음식이 꼭 필요합니다. 또 그 외에도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글루텐이 함유된 밀이나 또 카제인 단백질로 이루어진 우유, 유제품도 아이들에게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최소화시키고 과일, 채소류, 견과류, 씨앗류 위주의 음식을 먹는다면 뇌세포, 두뇌 기능이 잘 발달하면서 성장 발육에도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토피와 천식이 생기는 그 이유도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신 중에 있는 엄마가 이 나쁜 지방을 먹었을 때 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몸에 불필요한 지방, 트랜스 지방이나 너무 많은 그런 동물성 포화지방을 먹는다면 이게 다 독소로 인식되기 때문에 아이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흘러 들어가서 알레르기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있는 엄마가 좋은 음식을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깨끗한 지방, 뇌세포에 꼭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이나 오메가3 지방산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지나친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 그리고 튀겼을 때의 음식이 문제가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치킨 같은 거에 문제가 될 수 있죠. 일단은 동물성 단백질은 아이에게도 그 양이 굉장히 불필요하게 지나치게 많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단백질의 경우에는 대사산물로서 암모니아나 요산 요소 이런 독소가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아이가 이걸 많이 먹게 되면 독소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체내에서는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것을 치킨처럼 튀겼을 때에는 또 한 번 더 나쁜 기름으로 인해서 산패 성분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인체에서 산패된 지방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독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천식이나 아토피 알레르기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비타민 E가 부족할 때 생깁니다. 요즘 아이들이 녹색 채소나 자연의 그런 신선한 견과류나 이런 음식들을 잘 먹지 않죠. 비타민 E가 결핍되기 쉬운데요. 비타민 E는 세포막을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세포막을 아주 부드럽게 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에 영양소가 잘 공급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부족할 경우에는 세포 안에 있는 독소를 해결하지 못해서 염증 반응이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제된 탄수화물인 밀가루 음식들입니다. 빵 종류나 면 종류, 과자 이런 음식이 되겠죠. 지나치게 혈당은 빨리 상승시키고 또 섬유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내에 당 성분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버터나 마가린이나 튀긴 음식들을 먹게 되면 또 지방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럴 경우 초과된 당분과 초과된 지방이 만나면 결합돼서 당 독소로 바뀌게 됩니다. 당 독소 역시 우리 아이들이 전혀 필요가 없는 독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조심을 하게 되면 천식이나 알레르기 이런 아토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식과 아토피를 해결하는 음식으로는 바로 과일과 채소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역시 과일과 채소를 풍부하게 먹게 되면 대신 가공식품을 더 덜 먹게 되겠죠. 인체에 꼭 필요한 자연, 천연 당분 그리고 여러 식물 영양소, 섬유질이 있기 때문에 독소 배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면서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이 됩니다. 또 과일, 채소, 또 견과류에 들어있는 비타민 E와 오메가3 지방산이 적절한 염증 반응을 만들어줍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이제 몸에 독소가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의 이 비율이 깨졌을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대부분 적게 섭취하기가 쉽고 튀긴 음식이나 동물성 단백질 또 그런 지방들을 많이 먹으면 오메가6 지방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좋은 음식, 견과류나 호두, 아마씨 이런 걸로 공급을 해준다면 염증 반응을 최소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토피나 천식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매일 과일과 채소를 먹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아침 식사에 과일을 한 접시 먹도록 해주고요. 거기에 만약에 아이가 샐러드도 같이 먹을 수 있다면 다양한 샐러드와 함께 아마씨를 이렇게 뿌려서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이 아토피와 천식이 있는 아이들은 반드시 오메가3 지방산, DHA 이 좋은 건강한 기름 성분이 꼭 필요합니다. 염증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호두 한 하루에 30g 정도 좋은 견과류를 섭취하는 습관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과일 한 접시와 또 다양한 채소, 샐러드에 아마씨와 또 호두, 견과류를 곁들인 음식을 먹는다면 이 아토피 천식이 굉장히 호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임신 기간에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의 성장 발육이 굉장히 빠른 시간입니다. 그래서 약물 사용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약물은 한면에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 태아 성장 발육에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 약물 사고가 있은 후로 임산부는 약을 먹지 말아라 라고 공고사항이 나왔는데요. 이것처럼 나쁜 음식이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일단은 엄마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태아의 성장 발육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아이가 태어나서 먹게 되는 그런 식습관 그리고 마주하게 될 질병과도 모두 다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에서는 임산부들에게 생선을 먹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생선 안에 들어있는 여러 중금속과 오염 성분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유, 치즈, 그리고 고기류, 생선류 이러한 단백질 음식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엄마와 아이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우유에도 카제인 단백질의 경우 또 베타락토글루불린의 경우에는 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있습니다. 또 고기도 소량이 아닌 좀 많은 음식을 먹을 경우에는 독소 생산이 많아집니다. 또 치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유보다도 더 많은 지방이나 더 많은 단백질이 있는 게 치즈거든요. 그래서 우유와 함께 모든 유제품 그리고 고기류, 생선류 음식을 모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 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 안에는 첨가물이 몸에 불필요한 첨가물이 약 40에서 60가지 정도 굉장히 많은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소량 하나하나를 따지자면 안전 섭취량일 텐데요. 합쳐지고 아이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천식이나 아토피가 있다면 그것은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임신 중에 먹었던 엄마의 식습관이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알코올 성분입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이 술에서는 간에서 다 소화하기가 어려운 성분들이 있고 아세트알데히드가 생겨나고 다양한 이 대사산물이 엄마와 아이에게 여러 해로움을 끼칩니다. 몸에서 영양성분으로 인식되지 않은 독소다라는 것들은 임신 중에는 정말 자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커피의 카페인과 또 담배의 니코틴입니다. 간접 흡연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커피에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크릴아마이드가 생길 수 있고 또 카페인이 교감신경 흥분작용이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니코틴과 함께 수십 가지 첨가물이 들어있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담배도 심지어 간접 흡연이라 할지라도 아이에게는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독소가 될 수 있는 음식들, 고기나 유제품류, 그리고 생선류, 또 첨가물 음식, 가공식품, 그리고 카페인과 니코틴, 간접 흡연 포함해서 이런 성분들은 일단은 최대한 이 성장 발육하고 있는 이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임산부들에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반드시 피해야 될 음식이라고 성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집에 건강한 음식, 좋은 음식만 두는 겁니다. 일단 아이들이 눈앞에 치킨이나 빵이 있는 경우와 과일, 채소가 있는 경우에는 다르겠죠. 내가 가장 계속 바라보고 있는 음식을 먹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단 집에 건강한 음식, 좋은 음식을 두는 것,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은 두지 않는 것. 그래서 어떤 이 가정에서는 이 냉장고에 있는 또 이제 주방 부엌에 있는 가공식품, 빵 종류를 다 버리고 좋은 음식으로 새로 세팅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이 평소 먹던 이런 가공식품, 빵 종류가 없으면 진짜 배고프면 그 음식을 먹게 돼 있거든요. 강아지를 키울 때도 보면 강아지가 이제 간식이나 고기나 이런 것만 계속 먹다가 하도 이제 사료를 안 먹으니까 그냥 내버려 둬 봅니다. 반나절을 굶은 강아지는 분명히 배고픔이 오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밤에 이 사료를 다 먹은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일단 집에 있는 나쁜 음식을 다 빼고 좋은 음식으로, 과일, 채소류 음식으로, 콩으로 만든 건강한 음식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변화하는 데는 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 입맛이 나쁜 음식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끈기를 가지고 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끈기를 가지고 자꾸 좋은 음식을 권하다 보면 보통 평균적으로 8번에서 15번 정도 권하면 아이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끈기를 가지고 한 번, 두 번 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끈기를 가지고 계속 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의 보통의 부모님들은 한 75% 정도는 5번 정도 권하고 포기를 하거든요. 이 5번을 좀 넘어서서 몇 번만 더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 모습을 늘 보여주고 아이들을 좀 끈기를 가지고 계속 권하는 것, 이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좀 큰맘 먹고 좋은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엄청난 칭찬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가지고 상벌을 주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칭찬을 해주면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라도 또 좋은 음식을 더 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많이 노출하고 끈기를 가지고 권하고 또 칭찬해 주는 것, 이 방법으로 많은 아이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꼭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펜실베니아 대학교 연구 결과인데요. 과일, 채소를 많이 먹는 이 5세 아이들을 관찰을 해봤더니 그 부모님들이 과일, 채소를 이미 즐기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모습, 부모님들이 어떤 음식을 드시느냐, 아이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터와 치즈 유제품입니다. 이 버터 치즈 유제품에는 우유보다도 더 많은 지방이 농축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지방을 통해서 나쁜 성분들이 같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지방을 소화시키기에는 인체가 완전히 소화가 될 가능성이 또 높기 때문에 이 오염물질과 함께 소화되지 않는 지방, 또 산패된 지방, 독소를 먹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두 번째는 감자를 튀긴 프렌치 프라이나 감자칩 같은 음식입니다. 감자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음식이죠. 그런데 이 감자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튀기면서 발생하는 아크릴 아마이드가 있습니다. 또 감자칩은 대부분 소금, 나트륨을 굉장히 또 쳐서 또 짜게 먹기도 하죠. 그래서 짠 소금과 함께 아크릴 아마이드가 섞여 있어서 몸에 해로운 독소가 됩니다. 또 감자의 성분이 탄수화물이죠. 이 당분과 지방이 결합되면서 당 독소로 몸에 해로운 성분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감자를 튀겨서 먹는 것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너츠입니다. 이 도너츠를 만들 때는 흰 밀가루하고 이 설탕의 비율이 거의 1대1 정도로 굉장히 많은 당분이 들어갑니다. 또 흰 밀가루 안에도 이 방부제가 있죠. 또 이것을 튀긴다. 튀기면 또 트랜스 지방이 생깁니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 지나친 당분, 또 밀가루에 들어있는 성분들 때문에 도너츠도 절대적으로 좀 금지해야 되는 음식입니다. 네 번째로는 소시지나 햄이나 또 핫도그 같은 가공육입니다. 이 가공육은 그 성분이 발암물질, 나이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는데요. 붉은 고기보다도 오히려 더 가공육은 몸에 해롭죠.
그래서 몸에서는 다 독소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가공육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방금 말씀드린 음식은 이제 자연 유래, 식물 유래 음식들이 아니죠. 대부분 가공하고 튀기고 여러 화학 물질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물질들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절대적으로 독소가 되기 때문에 애초에 많이 먹지 않는 습관, 또 아이들에게 노출시키지 않는 습관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겁니다. 집에 나쁜 음식은 다 버리고 가공식품이나 과자, 빵류는 버리고 건강한 음식만 놓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모님부터 해서 온 가족이 이 건강한 음식을 아주 즐겁게 먹고 많이 보여주고 이 음식이 많이 노출된 환경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자연식품을 마음껏 먹게 하는 환경이에요. 이제 자연식품 같은 경우에도 저장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소량씩 사놓기도 하고 또 이제 실온에 두는 것이 좀 습관이 안 된 경우도 있는데 많이 보여줘야 아이들이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식탁 위에, 거실 위에 과일, 채소류, 견과류 이렇게 견과류도 이렇게 통으로 놓고 자주자주 보여서 습관적으로도 먹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이런 것들을 먹을 때 제한하지 않고 마음껏 먹는 것이 좋습니다. 칼로리 이런 거 계산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연식품은 굳이 칼로리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껏 먹다가 배부르면 먹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식품을 많이 먹고 또 강요보다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는 환경, 제한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먼저 부모님들이 나쁜 걸 먹으면서 좋은 거 먹으라고 가르치면 절대 안 되겠죠. 부모님부터 좋은 음식을 먹는 것, 건강한 음식을 아주 맛있게 드시는 것, 건강한 음식을 먹었을 때의 이 효과를 보여주면 또 아이들이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부모님이 과일, 채소류, 이런 씨앗류 음식을 드시다가 한 달에 5kg, 두 달에 10kg 이렇게 체중이 감량이 되면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또 변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부모님 먼저 드시고 엄마 아빠가 먼저 건강한 몸으로 바뀌는 모습, 또 같이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산책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건강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냥 먹어라가 아니라 이 콩에는 어떤 단백질이 있고 아마씨를 먹으면 또 어떤 효과가 있고 두뇌가 어떻게 좋아지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자꾸 교육을 해주는 겁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약간 강요하는 식으로 하지 교육을 많이 안 하시거든요. 하지만 강요 이전에 이 음식이 어디에 좋고 왜 좋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자꾸 교육을 해주신다면 아이들은 또 그 교육을 듣고 의외로 또 많이 변화합니다. 조엘 펄먼 이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만에도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우등생으로 바뀌는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는데요. 오히려 아이들이 어른보다도 이 건강에 좋은 이야기를 해줬을 때 더 쉽게 받아들이고 얼른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가르쳐주는 대로 바뀌니까요. 강요보다는 자꾸 좋은 점을 가르쳐주는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네, 정크푸드만 많이 먹는 아이들 참 많죠.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환경적인 조성, 또 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은 점점 익숙해지면서 또 선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 항상 건강한 음식을 집에 두는 거죠. 과일, 채소류, 견과류, 또 씨앗류, 베리류 음식들을 계속 집에 손쉽게 먹을 수 있도록 주방에 그리고 거실 탁자에 계속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부모님이 아주 건강하게 드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실제 부모님들이 이런 음식을 먹고 다이어트가 됐다, 굉장히 건강해졌다라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따라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한 번, 두 번 권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권하게 될 경우 아이들의 식습관도 바뀌게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건강한 음식을 가지고 가족끼리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요리하는 날을 정해서 함께 즐겁게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또 하루에 한 접시 정도는 과일, 채소, 콩류 음식을, 견과류를 꼭 먹을 수 있도록 아주 작게 한 번씩 시작을 해보는 거죠. 또 그 음식을 준비하고 요리하는 가족의 그런 문화가 있다라면 우리 아이들의 식습관도 반드시 바뀔 수 있을 겁니다.